자왈 삼인행이면 필유아사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택기 선자의 종지하고 기 불선자의 계지하라. 그들 가운데서 좋은 점은 찾아서 본받아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은 그것을 고쳐 나가라. 번지 문인컨대 자왈 애인이라. 번지가 공자께 이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이인이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문지컨대 자왈 지인이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이란 그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알미란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다. 바로 이 애인과 지인, 오늘 이분과 나눠야 할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낭독의 무대 특별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상시 저는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이렇게 넥타이 매신 그 도지사님만 뵙다가 이렇게 편안한 아주 오늘 가을 남자 같은 색깔의 예쁜 스웨터를 입고 나오셨는데 이 모습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첫 낭독으로 논어를 읽어주셨거든요. 네. 그 특별히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골에서 자라서 네. 우리 마을에 서당이 있는데 우리가 방학 때 돼서 시골에 가 있으면은 방학 때 명심보감이나 또 조금 더 배우면 이제 논어, 사서, 삼경을 네. 배웠습니다. 도지사님 어렸을 적 서당 다녔을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데요. 그때 실제로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렇게 약간 서당에서 뭐 이렇게 읽을 때 보면 몸도 이렇게 흔들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네. 예, 이렇게 좀 예전처럼 이렇게 몸도 이렇게 음율 좀 타시면서 네. 네. 제왈 삼인행이면 필유아사언이라. 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가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느니라. 네. 와.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면은 또 예. 다시 이 구절을 외워야 그 다음 예. 구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혹독한 교육 과정을 거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예전에 읽으셨던 책들인가 봐요.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뭐 막 박물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건진 그런 책들처럼 아주 손때가 와, 이 책 보세요. 여러분 이런 책 혹시 댁에 있으세요? 네. 좀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쵸? 입이 그냥 떡 벌어지죠. 이런 걸 진짜 읽으셨단 말이에요. 한자 그런 거는 한자? 이제 다 못 읽고 이렇게 예. 넘겨보면서 묻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아송은 좀 어려운 게 돼서 다 못 읽고. 아니 제가 또 보니까요. 지금 책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일기장도 이렇게 있으세요. 우리 어릴 때 그냥 예. 일기장으로 숙제로 쓰라 그래서 예. 방학 때 쓴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쓰다가 보니까 습관이 돼서 제가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 썼는데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도망 다닌다고 일기장이 증거가 될까 싶어 다 태우고 없애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좀 시골에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좀 하나 지금 너무 재밌는 걸 얼핏 발견했는데 좀 읽어드려도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단기 4295년 4월 30일 월요일 날씨 맑음.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쓰는 방식이랑 똑같죠? 저녁을 먹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옆방 할머니께서 경주 환갑에 갔다 오셨다. 그리고 웬 늙은 할머니를 데리고 오셨다. 할머니께서 점쟁이라고 하셔서 우리는 관상을 봐달라고 하였더니 정말로 봐주셨다.
우리들은 모두 잘 살겠다고 하셨다. 나는 점쟁이가 보는 것 못이 맞겠느냐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네, 아니, 실제로 뭐 일기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사시면서 뭐 시도 많이 쓰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꼭 시라기보다도 네. 뭐 그냥 약간 이렇게 산문을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제 느낌을 쓰다 보면 어떤 분들 보고 그거 시 같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네. 시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시가 있으시면 좀 네. 저희에게도 오늘 소개 좀 시 해주세요. 하나 읽어볼까요? 네. 이 시가 제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 시는 좀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본 시로서 좀 괜찮은 시라고 생각해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비명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 함형수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함영수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불운의 그 시인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함영수 시인이요. 네. 오늘 특별히 이 시를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 시인의 네. 그 젊은 꿈 그리고 그 못다 이룬 여러 가지 꿈이 33살에 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다 이룬 그 꿈이 자기의 시로 나타나는데 정말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빗돌 속에서 표현하지 않고 네. 자기의 못다한 그 사랑을 바로 해바라기 꽃밭으로 꽃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싶은 그 꿈 그리고 또 그것도 못한 것들은 다시 날아오는 네. 종다리 노지리의 그 비상과 그 지적임 속에 네. 자기의 삶을 다시 또 펼쳐보고 싶은 네. 그런 간절한 모습이 그 속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40 이상은 못 살 줄 알았어요. 저도 젊을 때 아주 데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시를 보니까 그냥 네.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에 탁 오더라고요. 박노해 시인과도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아요. 노예와는 제가 예. 같이 노동운동을 했는데요. 아, 노예와 제가 노동운동 하면서 같이 시를 쓴 게 노동의 새벽이라고. 그래서 노예의 그 자취방에서 그 네. 부인 김진주하고 박노예하고 네. 저하고 같이 앉아서 세 사람이 그 시를 같이 읽어보고 시평도 하고 다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는 어려웠기 때문에 몰래 시집을 냈어요. 네. 내고 그 이름을 밝히지 못해서 그냥 박노예 본명이 박기평인데 그 그렇습니까? 박노예라는 예. 가명을 써서 네. 내놓고 출판사 고려를 못 받아 고려 받으면 그 신분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고려받고 뭐 이런 장면들이 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니 노동자와 참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지내오시다가 마흔이 넘어서 이제 또 복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 뭐 구구절절한 사연 뭐 1박 2일로도 모자라겠습니다만 그 마흔 넘어서 그 복학하셨던 그 당시 그 상황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제적을 2번 당하고 예. 구속을 2번 되고 아유. 뭐 수배나 이런 거는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어머니 나중에 편지도 보시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학교에 저는 별로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꼭 이렇게 학교에 다녀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학교 다니라 그랬는데 저는 40이 넘어가지고 이것도 학교도 좀 다닐 필요도 있겠다. 너무 좀 가방끈이 짧으니까 네. 또 어떤 면에서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서 학교 다니려고 했는데 그것도 복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들이 좀 어떻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44살이 넘어서 네. 학교를 복학을 해가지고 45살에 아이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지켜보셨던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수배 생활 하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재직되고 다시 복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민청학년 때 제가 도피를 했는데 도피 중에 아주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죠. 네. 몇 달을 꽁꽁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머님이 정말 곧 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는데 곧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잡혀가든지 말든지 집에 가서 네. 어머님을 좀 간호를 해드리겠다 싶어서 내려가서 간호를 해드리고 어머님께서 제 품에 이제 임종을 하셨습니다. 저 어머니에 대한 그 느낌이 그 누구보다 더 각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머니 편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수 문수 한자 볼까. 무심한 이 어미는 그날 무사히 도착하여 대구에 와서 3일 후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하니 너희들 어떻게 지나는고 걱정이 질 수 없구나. 못난 놈이는 험마음 맹수만 못한 일 가탄이고 생활비 붙일 능력이 못되고 보니 너희들께 부끄럽기만 하구나. 문수야, 이제 학교에 다니겠지. 모쪼록 열심히 다니기 거듭거듭 부탁이다. 내가 오던 날 경찰서에서 문의하는데 학교에 가나 안 가나 하기에 등록하여서 6일 날부터 학교에 잘 다닌다고 답하였단다. 그럼 너 형제 별거 없이 잘 지날 줄 믿는다. 성주 형님 댁에도 화평하시겠지. 다정다감하신 정편들 잊지 못하겠다. 무심한 이 어미는 보답할 줄 모르니 사람이라 할 수 없구나. 이곳은 너 어른과 이하로 모두들 별거 없다. 영수야, 내가 와서 궤 안에 보니 너 옷 입기에 신천 형님 편 붙인다. 그럼 너희들 몸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나기 어미의 소원 축원이다. 회답 고대한다. 4월 10일 고내골에서 어미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글, 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이렇게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어머니 편지 한 장 들고 나오셔서 가슴을 좀 짠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어떤 책, 그 어떤 그 시보다도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어머니 글이었습니다. 노지사님은 어떤 작가, 어떤 글 주로 읽으세요? 저는 네. 여러 책들을 거의 많이 읽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김훈 선생님의 글이 매우 힘이 있고 네. 또 아주 감동적이고 또 좋은 역사적인 그 부분을 많이 좋은 글로 쓰시기 때문에 네. 아마 현대의 가장 훌륭한 작가로서 앞으로 역사적인 작가로 기억될 것으로 와. 기대합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이 꼽은 이 시대 최고의 작가 우리 김훈 작가님이 오늘 낭독의 무대 직접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특별히 오늘 도지사님 나오신다고 이렇게 어려운 발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저희 사실 한 3년 전인가요? 이 낭독의 무대 나오셨잖아요. 네, 한 3년 정도 네. 되셨죠. 이미 뭐 한 번 방송을 겪으신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오늘 도지사님 방송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방청석에서 네. 김문수 지사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 네. 오늘 낭독의 발견이 이 프로그램의 아주 좋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었어요. 네. 지금까지 낭독의 방의 글을 읽는 프로였는데 네. 오늘은 글을 통해서 인생과 삶 그 자체를 낭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특별히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제가 경기도 삽니다. 지사님 목민 네. 책임 구역 안에 제가 사는 네. 도민인데 고향에서 그냥 숨어서 조금씩 네. 글 쓰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좀 각별한 인연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뭐 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제일 각별한 것은 우리 예. 도민이시고요. 네. 그리고 하도 제가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뭐 남한산성 이런 거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무 글이 정말 김훈 선생님 글은 글이 아니라 이 힘이 그냥 에너지와 역사와 그 온 몸과 삶을 던지는 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를 누르기 때문에 네. 그냥 책을 펴서 제대로 읽으면은 제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이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그 씁쓸하시는 남한산성이 네. 남한산성을 쓰고 나니까 예. 그 김 지사님 아주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 경기도니까. 아, 그렇군요. 네, 남한산성이 우리 경기 도립공원인데요. 이 도립공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못 가꾸고 있었는데 네. 우리 김훈 선생님의 이 남한산성 이 책 한 권으로 예. 한 권의 이 책이 우리 도립공원 한다고 수백억의 예산을 집어넣는 보다도 예. 일거의 남한산성을 네. 전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예. 다 그냥 한 분 한 분들한테 전달하는 이 정말 글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 남한산성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예. 국정에도 도정에 너무 이렇게 빠지시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그쪽으로 연관이 돼서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김문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김문수의 그 아까 일기를 제가 좀 읽어드렸잖아요.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예.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 저걸 대충 읽어봤는데 네. 그 김 지사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쓴 5학년 2반 영천국민학교 33번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논리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이렇게 희노애락을 과도히 노출시키지 않고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희노애락을 쓸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요. 예. 뭐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는 기뻤다. 네. 뭐 점쟁이가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난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네. 그거 참 놀랐습니다. 약간 허무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어린이가 쓰기. 근데 저 일기를 보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 나는 오늘 또 놀란 것이 김 지사님이 노노를 읽었잖아요. 예. 그 노노 읽는 구절을 김 지사님이 골라오신 대목이죠. 네. 그것이 인이라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미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공자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그것이 김 지사님의 개인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만이 어짐이나 네. 알물 구현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대목이 아마 네. 김 지사님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고 아까 함시인의 시를 네. 골라오신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죽음을 거부하는 시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방청석에서 매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도지사님은 우리 김훈 선생님의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도 써놓으셨는데 이 자전거 네. 여행이라고 이 자전거 여행이
너무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아주 기가 막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글을 읽어보면은 구석구석에 이렇게 좋은 곳을 그 김훈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그 역사와 그 땅과 모든 땅과 강과 산과 나무가 다시 살아서 네.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힘이 그냥 보는 경치보다도 더 강렬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구절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나가는 일은 복되다. 예.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랜 친구, 한 뭐 3, 40년 지기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두 분도 이렇게 좀 그런 친밀함이 평소에 있으신가요? 연락도 자주 하고 좀 그러세요? 어떠세요? 저는 우리 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은 길고 정치는 짧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사람은 곧 잊혀질 사람이지만 김훈 선생님은 이 글과 더불어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실 것이다. 네. 이 남한산성이 있는 한 김훈 선생님은 잊혀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뭐 곧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김훈 선생님하고 좀 가깝게 있는 것 자체가 네. 그럴 리가 아까 그 하명수 시인의 그 해바라기나 노고지리처럼 김훈 선생님한테 좀 기대해서 노래도 해보고 싶고 네. 꽃도 피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김훈 선생님한테 기대서 마지막 낭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민으로서 도지사님한테 기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끝으로 그 두 분께 낭독을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남한산성의 한 부분 부탁드려볼까요? 어떤 부분 올라오셨어요? 남한산성의 제일 네. 끝부분에 바로 우리 인조 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당시에 바로 침략했던 그 칸 앞에 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찢는 그런 참 참혹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굴욕의 그 역사의 장면을 김문 선생님이 아주 생생하게 쓰셨어요. 예. 그 장면을 한번 읽어서 현재와 또 영원히 우리 민족의 교훈으로 이렇게 한번 삼고 싶습니다. 이 부분 직접 쓰시면서도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아픈 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소설가는. 그냥 다 감추고 써야죠. 네.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 근데 우리가 다만 그 책을 어떻게 읽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면서 정말 좋은 책, 아주 즐겁게 읽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 낭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낭독의 발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왕은 황색 일산 앞에 꿇어 앉았다.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칸이 술 석 잔을 내렸다. 조선왕은 한 잔에 3번씩 다시 절했다. 세자가 따랐다. 개들이 황색 일산 안으로 들어왔다. 칸이 술상 위로 고기를 던졌다. 뛰어오른 개가 고기를 물고 일산 밖으로 나갔다. 아, 잠깐 멈추어라. 조선왕이 절을 멈추었다. 칸이 휘장을 들치고 일산 밖으로 나갔다. 칸은 바지춤을 내리고 단 아래쪽으로 오줌을 갈겼다. 바람이 불어서 오줌 줄기를 길게 날렸다. 칸이 오줌을 털고 바지춤을 여미었다. 칸은 다시 일산 안으로 들어와 상 앞에 앉았다. 칸이 셋째 잔을 내렸다. 조선왕은 남은 절을 계속했다.
정명수가 꿇어앉은 조선왕과 세자 앞으로 나와 칸의 조칙을 읽었다. 내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니 너희는 나의 정삭을 받들어 스스로 새로워져라. 너희의 세자와 공경과 그 부녀들과 구종들은 내가 데리고 갈 터인즉 너희는 황제의 크나큰 애율에 안기는 것이니 사사로운 정한으로 황제의 귀로를 소란케 하지 말라. 또 너희의 성벽을 새로 쌓거나 수리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며 긴 하루가 저물었다. 그날 저녁에 임금은 나룻배로 송파강을 건너 도성으로 향했다. 부푼 강은 물살이 빨랐다. 사공은 물살을 비껴서 노를 저었다. 배는 더디게 나아갔다. 강폭이 넓어서 강 건너쪽 산과 들이 어스름 속에서 끝도 없이 넓어 보였다. 저무는 물 위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튀어올랐다. 나루가 알려준 물고기 이름이 임금은 떠오르지 않았다. 새벽에 임금은 도성에 도착했다. 동대문 밖을 지날 때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미쳐버린 개들이 임금의 대열을 가로막고 지저댔다. 인왕산 위쪽에서 동이 트고 있었다. 아침 햇살에 인왕산 치맛바위가 푸른 빛을 품어냈다. 최명길은 별감과 내시들을 부려서 대궐을 청소했다. 살찐 쥐들이 들끓었고 도성한 개들이 대궐로 들어와 어슬렁거렸다. 임금은 편전으로 들어가 다시 서한 앞에 앉았다. 최명길이 임금에게 절을 올렸다. 전하, 아침 문안이 옵니다.